네, 안녕하십니까. 김덕기 장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는 KBS PD로 이제 한평생 생활하다가 지금은 경상북도 문화재단, 경상북도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 그 자리에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제자들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의 어떤 언론 미디어의 미래와 또 보금 또 산업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KBS 들어갈 때는 막 방송사가 KBS MBC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SBS 방송국이 생기고 케이블 TV가 쫙 늘어나고 위성방송 시대에 이제 가는데 결국 이제 10년 전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는 그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고 지금은 한 35억 인구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뒤에는 50억 인구가 이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이제 뭐 방송사가 따로 없이 포노사피엔스란 말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사는 인간, 4차 산업하고 완전히 또 다른 그런 시대에 또 접어드는 것입니다. 결국 4차 산업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것이지만은 전 세계가 휴대폰으로 하나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이다 모든 것이 이 휴대폰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올려야지 거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 시대는 휴대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불과 10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시대가 열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 심지어 아마존 이게 유통혁명을 일으켰죠. 전 세계를 움직이는 5대 기업 삼성도 이제 하나 들어가죠. 이 기업들이 전부 이 휴대폰을 가지고 거래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방송사,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TV 방송사의 수익도 절반으로 탁 다운됐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어디로 가져가느냐? 유튜브. 구글이 돈을 벌어서 전부 유튜브에다 투자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를 주시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하시면서도 또 이런 인터넷이라는 최첨단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 시대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메시지를 바로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아쉬움이 항상 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도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의 또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다. 결국은 산업이든 경제든 우리 산업인 대회 때 모든 것이 이제는 스마트폰, 디지털 플랫폼에 탑재를 하지 않으면 죽는 시대가 온 겁니다. 상상외로 빨리 온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4차 산업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게 되면은 벌써 몇 년 전에 그 인공지능 미래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측을 한 것이 도심의 빌딩 값이 추락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움직인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은 자동차가 컴퓨터화되기 때문에 사고도 나지 않는답니다. 사고도 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일을 다 보는 시대가 돼서 대부분 도심에서 사람이 없고 이제 도심에는 로봇만 등장한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로봇가 등장하고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거래가 되는 시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산업의 구조가 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은 이 언론 미디어 파트는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이 이제 언론 미디어 파트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가? 최근에 우리 유 목사님이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플랫폼은 뭐 구글이다, 뭐 유튜브다, 뭐 다 많은데 그 안에 뭐를 실느냐? 언론 미디어를 타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인기를 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포노사피엔스 시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대에는 어떤 콘텐츠를 실어 나갈 것이냐. 결국에는 이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은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길을 닦아놓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길을 닦아놓고 또 휴대폰으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한 시간에 보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복음 콘텐츠를 이제 실어야 되는 것이죠.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이 복음하고 세상 문화를 결합한 복음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정말 재밌게 따듬어서 복음의 함정소로 끌어들어와야 되는 그런 전략을 우리 렘넌트들이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미디어 파트도 차분하게 이제
기업도 만들어내고 하는 우리 램프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산업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 이 대박이다 이런데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집기를 하다 보니까 젊은 영산업인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막 잘 나가다가도 참 힘들고 기술 개발도 못하고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산업인들이 조금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만나서 협상도 하고 특히 언론 미디어 파트에 관심 있는 분은 뭐 저나 우리 리더인 이성희 집사한테 연락 주시면은 연결해 주겠습니다. 아무튼 이 산업이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호모사피엔스 휴대폰으로 모든 것이 거래되는 시대에 또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플랫폼 시대에 이제는 콘텐츠가 참 중요하다. 콘텐츠를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냐. 제가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단으로 가가지고 비전으로 삼은 것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신한류 중심 플랫폼. 여러분 BTS 아시죠? BTS가 사실 처음에 방식 사장이 그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KBS, MBC, 뭐 기존 JTBC라든지 케이블 티비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해야지 그 방송국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유튜브를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유튜브를 붙잡고 그 좋은 노래 실력에다가 그분들의 인성을 충분하게 해서 그 아미 군단 그러니까 BTS 아미 군단을 만듭니다. 전 세계. 휴대폰이 전 세계로 가니까 KBS는 KBS밖에 대한민국밖에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전 세계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전 세계로 뚫렸지 않습니까? 특히 영화도 보면은 넷플릭스가 지금 1억 8천 2억 가까이 되죠. 대한민국 KBS, MBC, SBS가 웨이브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합쳐서 그게 500만 명, 1000만 명도 목표가 안 됩니다. 넷플릭스는 1억 8천 되니까 그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으면은 전 세계 인구가 동시에 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방송사라든지 또 기획사라든지 드라마를 만드는 업체, 영화를 만드는 업체가 넷플릭스의 그 플랫폼에 실어주고 난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기기, 4차 산업,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느냐. 성서의 랩런트 7명을 만들어도 되고 성서의 그 모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세상 문화하고 엮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난치질환 이런 부분도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힐링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콘텐츠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콘텐츠를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호모사피엔스 시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두세 차례 강의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산업인들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여하튼 저는 말은 잘 못합니다만은 이렇게 서두에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위해서 또 미디어 시대에 또 복음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되는 그 시대에 앞서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이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